안녕하세요. 잠이온 하늘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잠을 자려고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겠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생각이 끝나고 나면 이 생각이 연결돼서 또 이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계속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으로 스스로 불안감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생각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혈액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사지에 뻗어져 나가 있던 혈액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모두 머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피가 쏠리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그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잠을 자는 쪽이 아니라 각성을 하는 쪽으로 더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근육을 많이 이렇게 쓰면은 피가 이쪽으로 몰려서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가 발달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머리를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감정의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다든지 걱정한다든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쪽으로 이 생각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생각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디 여행 가서 편하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보통 대부분 잠자리에 누워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몸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게 된 상태가 되면서 이완이 잘 찾아오지를 않고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전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한데, 치료받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한번 그런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자기가 지금 그 처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든 상황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약간 좀 몰입해 가지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감정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겨버리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내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해오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언을 해주잖아요.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조언을 해준다라는 기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자려고 애를 쓰기보다는요,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큰 종이에다가 스케치북도 좋고 뭐 A4도 좋고 어쨌든 좀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 같은 거 말고 큰 종이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했던 것들, 주제들, 그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연필도 좋고 볼펜도 좋고 뭐 색연필도 좋고 다 좋아요. 일단 종이에다가 내 생각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적을 때도요 그냥 막 꼼꼼하게 막 1번 2번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낙서하듯이 이렇게 적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주제가 무엇인지를 크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 말꼬리표 넣기도 하고 화살표에서 막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림도 그리고 별표도 치고 막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생각의 모든 것들을 종이에다가 write down, 그러니까 적어서 내려놓는다라는 기분으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적다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약간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내가 내 고민을 적어놓고 나서 그거를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결책도 나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지 말고 낙서하듯이 주제별로 이 주제 저 주제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원인 어쨌든 소 제목을 달아서 지금의 생각에 대한 걸 모두 한번 적어 보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적을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가지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 적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걱정만 키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꾸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낙서장에서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X.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그 해결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언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전화를 건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찾아가 본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 전화로 물어볼 건지 카톡으로 물어볼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갈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적었어요.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결 방법을 쭉 적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은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할 건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적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뭘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어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쉬운 순서대로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5번째로 제가 적었잖아요. 그죠? 쭉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었다 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읽다 보면은 외워질 정도가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건데 이거의 해결 방법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 주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내가 외울 정도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읽다 보니까 지겨운데 혹시 내일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그 종이를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걸 보면 돼요. 보면 맞다, 그건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해결 방법까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워서 생각만 하다가 짜증나고 생각만 하다가 불안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걱정이나 뭐 고민거리는 어쨌든 간에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 놓고 나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손에 잡힐 듯한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 상태에서 다시 행동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면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생각들이 생각보다는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될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사려상비, 즉 사려, 생각이 많아서 비장을 상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이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처방 자체가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뭐 인삼도 들어가고 뭐 용환육도 들어가고 이런 처방들인데 목향도 들어가고. 예. 근데 이제 그럼 비장이 도대체 뭔데 그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사려상비에서 말하는 비장은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는 각종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소화기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소화기가 망가짐으로 해서 불면증도 올 수 있고 불안도 올 수 있고 뭐 변비라든지 다른 몸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이 부분을 소화기, 비장을 치료함으로써 치료를 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귀비탕보다는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재를 많이 쓰는데요. 이 처방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귤껍질, 그리고 탱자나무 열매, 아니면 생강, 그리고 대나무 잎, 아니면 용환육, 대추,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생각이 많아짐으로 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면증을 치료해 가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좋게 보면 그만큼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하고, 그죠? 생각이 폭이 넓다라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넓게 퍼지질 못하고 한쪽으로 탁 좁아지면서 계속 깊어지게 되면 나를 괴롭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속 깊어지기 전에 종이에다 적어보고, 깊어지기 전에 이 생각의 주제를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본다거나 바깥쪽으로 조금 돌려보는 그런 요령을 피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넘기기도 어려운 생각이 많아짐으로 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